반갑습니다. 차트 분석 차트입니다. 전일 고점을 찍고 음봉으로 마무리가 되고 금일은 5일선을 이탈하는 하락 흐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멤버십 영상에서는 하락할 것을 대비해서 전략을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멤버십 분들은 충분히 대비를 하셨을 것으로 봅니다. 현재 하락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번 주말 멤버십 영상부터 살펴보고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이평선 10일짜리 이 정도 수준까지 내려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밑으로 내려가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위쪽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이 300을 갱신하는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전체적인 진폭은 이 정도 수준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다음 주는 약세 흐름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위쪽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평선 관점을 보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상승 흐름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면 이 이평선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이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결국 이 캔들은 이 이평선 아래로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60일선까지 이렇게 내려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 부분이 이 파란색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멤버십 영상에 하락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근거를 올려놨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240분봉의 이평선 부분이 되겠습니다. 60선과 20선 기준선이 위치를 하면서 정배열이 되면서 위쪽으로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이어지려고 한다면 이평선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야 되겠죠. 그리고 60선도 이런 식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위쪽으로 폭등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조정 저점을 찍고 단기적으로 크게 반등 흐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 구간에서 슈팅이 나오기는 상당히 힘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슈팅이 나오려고 한다면 빅테크와 반도체가 동시에 상승하는 흐름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지수가 크게 상승 흐름이 일어날 때 빅테크가 단기간에 매우 빠르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현재 조정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전일 반도체만 상승을 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는데요. 이전 영상에서도 계속 설명드렸었죠. 이 위쪽으로 기준선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선을 넘기 위해서는 반도체만 가지고는 넘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준선과 반도체 빅테크만 봐도 지수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 대충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기술적 흐름을 추적했을 때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조정의 재료가 될 수 있는 10년물 채권금리가 상승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수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려고 한다면 이 채권금리가 이런 식으로 계속 하락해야지 되죠. 그런데 지수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채권금리도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수가 조정이 일어나야 할 구간에서 채권금리가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한다면 조정의 빌미가 되겠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하락할 수 있는 근거를 영상에 올려놨습니다. 전일 차트신이 이 부분에서 매도로 들어와서 기준선이 위치를 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청산을 하였습니다. 이 관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날 시작하자마자 풀이장에서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발생을 했죠. 반도체가 초강세로 나오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기존 예상된 흐름은 300 부분을 조금 갱신하는 부분에서 고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서 계속해서 매도로 시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반도체가 초강세로 나오면서 손절을 몇 번 했기 때문에 하락 흐름이 발생했을 때 리스크 관리가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본장이 열리고 반등을 했을 때 이러한 부분에서 다시 매도로 들어가서 포지션을 유지를 했는데요. 반도체가 죽을 것처럼 하락을 하다가 급등을 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죠. 메모리 대장주인 마이크론과 샌디스크가 폭등 현상이 발생을 하면서 반도체 SOXL을 기준선 지역까지 밀어붙였고, 그로 인해서 지수가 크게 반등을 하였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60분봉 캔들이 이 하얀색 선을 올라타게 되면 상승으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렇기 때문에 약손절로 나온 것이고, 회원님들 중 일부도
이 부분에서 약청산을 하고 일단 철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60분봉이 마감되고 하얀색 선을 확보하지 못하고 도지로 마감이 되어버렸죠. 반도체 관점으로 봤을 때 기준선 영역의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확보를 못한다면 밑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국입니다. 이미 빅테크는 약한 상태에서 지수를 이끄는 그러한 흐름이 아니었고 반도체만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지수를 이끄는 그러한 상태였죠. 그래서 반도체만 힘이 빠지게 되면 지수는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꼭 반도체와 빅테크의 흐름을 보지 않고서라도 단기적으로 상승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조정 흐름이 나타나야 할 지역입니다. 그러면 미증시 나스닥이 조정 흐름이 나타난다면 국내 증시는 당연히 초토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저러한 곳에서 변곡이 발생을 한다면 변곡이 발생을 하기 전에 반드시 시장 참여자, 개미 투자자들을 속여야 되기 때문에 차트가 연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변곡이 발생하는 지점을 여러분이 직접 찾아서 살펴보게 되면 차트가 연기를 하는 흐름을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차트가 연기를 하는지 진짜 상승으로 가는지 알 수가 없죠. 그것을 알기 위해서 기준선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300과 350 부분 이 부분에서는 기준선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승할 것처럼 계속해서 연기를 했는데 만약에 이 부분에서 진짜로 상승 흐름이 일어난다면 반도체만 가지고 상승을 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빅테크도 상승 흐름을 같이 가져가야 되는데 반도체만 상승을 시키고 상승을 할 것처럼 연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일반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연기에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미 멤버십 영상에서는 절대로 이 부분에서는 매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숏은 치지 못했더라도 매수는 하지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국내 증시를 보게 되면 미증시가 반도체가 강했었기 때문에 아침에 갭을 띄우고 위쪽으로 크게 폭등을 시켜버립니다. 개미 투자자들이 추격 매수를 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연기를 한다는 것이죠. 미증시가 변곡이 발생하고 조정 흐름이 들어왔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절대로 상승을 할 수가 없죠. 하지만 상승할 것처럼 연기를 하고 이후부터 계속해서 하락 흐름이 발생을 하면서 장대 연봉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코스피의 수급 동향을 보게 되면 개미는 계속해서 사고 있죠. 외국인은 계속해서 팔고 있습니다. 이 트랩에 갇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변곡이 발생을 할 때는 하락을 하려면 상승할 것처럼 하고 상승을 하려면 하락할 것처럼 한다라는 것이죠. 앞에서 변곡이 발생을 했을 때도 상승할 것처럼 하다가 하락을 했죠. 완전히 하락할 것처럼 만들어 놓고 변곡이 발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수가 반등을 했지만 앞으로 매우 힘든 흐름이 또 예상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급등락이 일어날 수도 있고 생각하는 이상으로 또 하락시킬 수도 있습니다. 지수 고점에서 이런 식으로 크게 흔들게 되면 일반 투자자들은 절대로 수익을 보기 힘듭니다. 거의 크게 손실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력이 안 되면 차트신 멤버십 채널에 들어와서 미리미리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